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11 1부 시작합니다.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고점에서 밀리는 주식들이 좀 많아 보이는데요. 네네. 지금 120분간의 시장 상황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쪽은 연휴에 대한 쪽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네. 뭐 6월 6일 날 현충일이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그 고점에서 밀리는 주식들이 좀 올라오면 때리자 뭐 이런 네. 형태에 대한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래소에서 한 400억 정도, 코스닥에서 20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는 일단은 뭐 이렇게 강하게 치고 가는 종목에 대한 쪽도 없고 지수도 모두 이제 소폭이나마 이제 마이너스권에 대한 좀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그 외부적인 이슈들 보게 되면은 어제도 이제 연준 인사들이 나와서 계속적으로 6월 금리 인상 가능성, 6월 혹은 7월 얘기를 네.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어제 그 채권 수익률이 소폭 하락한 게 네. 좀 특징적인 모습이겠고, 또 지금 보게 되면 유가는 오펙 회의가 결과 없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고 계속해서 플러스 어저께나마 소폭이나마 또 플러스 마감된 거, 요것도 좀 뭐 특이사항 인벤토리에 또 뭐가 좀 줄어들었다 그랬죠? 네. 네, 그게 있겠고요. 미국에서 이제 3대 지수 중에서 나스닥이 먼저 신고가 경신을 하는 그런 네.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나스닥 바이오 인덱스가 거의 V자 반등에 대한 쪽을 좀 보여줬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제도 이제 그렇죠. 강한 모습에 대한 쪽을 보여주면서 그 V자 반등을 보여줬고, 한국물 ETF가 어저께 좀 올라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일단은 외국인 매도, 그 다음에 시장 소폭에 대한 조정, 이거는 이제 연휴를 앞두고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쪽이 아닌가, 네. 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시장 자체적으로 이제 코스피는 약보와 코스닥은 이제 마이너스 그 한 0.3% 뭐 그 정도 나와 있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상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어저께까지 이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좀 많이 샀잖아요. 예. 지금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뭐랄까요, 전체적인 시장이 큰 틀에서의 하나의 흐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오늘 시장의 포인트는 딱 이거라고 보고 있어요. 뭐요? 결국 이제 조회 답변이 나왔잖아요. 삼성 SDS의 삼성물산. 분리해서 네. 뭐 삼성물산을 넘기고 뭐 이런 건데요. 네네.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저께도 제가 상당히 좀 나름 제 생각을 드렸지만 뭐 저를 싫어하셔도 할 수 없어요. 네네. 삼성그룹의 뉴스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마세요. 이게 제 결론입니다. 네. 오늘 봤어요. 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삼성에 됐을 때 어제 혹시 제가 얘기한 네네. 거 찾아보셨어요? 삼성물산 관련 판사? 네네. 내용 봤어요? 네, 봤습니다. 네. 뭐 여러분 아시면 되겠고요. 삼성 SD에서 이거에 대해서 또 일부 언론에서 좀 어저께 썼잖아요. 네. 그래서 벌써부터 멘트가 나오네.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 그러면 벌써부터 양사에 이익이 된다 뭐 얘기도 네네. 나와. 이익이 되면 벌써부터. 뭔가 올라야 되는데 왜 한쪽 올라가 한쪽 떨어지는 건 또 뭐야? 그러니까요. 나는 이해가 안 가 그런 게 지금이야. 그래서 그런데 한쪽에서 보면 결론은 뭐냐면 예전에 존경하던 표현을 썼는데 이제는 존경하는 표현 안 할래. 그냥 그 아드님 있잖아. 네네. 아드님의 지배권 강화라는 거야 또 이게 그렇게 되면. 그렇죠. 예. 온 국민이 얼마나 또 생쇼에 당할지는 그 춤 시위에 얼마나 또 놀아날지 난 걱정돼. 그래서 저는 오늘부로 삼성물산이랑 삼성 SDS, 삼성중공업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다 관심에서 완전 히 지워버리려고 그래. 그래서 하여튼 좀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왜 이러냐면 전 주식을 하지도 않고 뭐 관심도 없으니까 상관은 없으나 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외국인의 준엄한 한국 이탈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있어요. 네. 자꾸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시장이 엄청난 저 개인적으로 악재로 보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전체 특징주들 몇 개 좀 봐주세요. 네. 어떤 중 올라가는지. 방금 말씀 주신 그 관련주들에 대한 변동성, SDS는 7% 가까운 하락, 지금 삼성물산은 3% 반등에 네. 대한 쪽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일단은 중공업, 조선주들에 대한 상승에 대한 쪽이 강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이제 삼성중공업에 대한 그룹에서의 지원 가능성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디서요? 삼성그룹에서 계열사 유상증자 참여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또 한마디도 하겠죠. 우리 부회장님이 직접 참여하신다면 또 얘기할지 네네. 모르지. 또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세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어제 같은 경우도 네. 지금 보게 되면 삼성중공업에서 구조조정안 제출하면서 긴급으로 한 1조 정도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캔슬당했거든요. 1조는 누가 얘기했는데? 삼성에서. 1조는 누구한테 달라 그랬어? 예. 누구한테? 이제 그 구조조정안 제출하면서 네. 딴 데서 이제 그 정부에서 네. 1조 지원해줘야 된다. 수출입은행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좀 격한 표현을 쓰고 싶지만 좀 순화된 표현으로 디스당했어? 캔슬을 디스를 당한 거죠. 그게 땄어? 기사에 예. 떴어?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은 그 삼성그룹에서 지원해주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기대감에 대한 쪽이 나오면서 네. 시장이 이제 삼성 그 조선주에 대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네. 게 특징적인 모습이겠고요. 반면에 시장 전반적으로는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그 주도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 관련주들 좀 오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제약바이오 일부, 뭐 녹십자,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일부 이제 종목들 제약바이오에서 대형주들에 대한 일부가 좀 오르고 있고요. 어제 이제 화장품주들이 신고가에 대한 쪽을 갔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소폭 조정에 네. 대한 쪽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전반적으로는 특징주라고 그렇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이제 그런 모습들에 대한 쪽들, 특징주가 이렇게 나타나기가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한 쪽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징주라고 하긴 없으나 네, 하긴 어려우나 네네. 신고가? 아니야 친구가 아니야. LS? 그게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네. 그 LS와 더불어서 제가 항상 같이 묶음을 가리는 네네. 하나테크인. 네, 하나테크. 신고가 절대 아니에요. 네. 절대 아니지만 하나테크인. 네, 이런 하나테크. 것들이 외국인들의 끊임없는 관심을 받고 있다. 오늘 또 그 발언이 CJ E&M도 오르고 있지만 그 오늘 그 하나테크인 같은 경우는 트럼프 측에서 이제 한국이 상당한 그 저거를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다. 한국에 이제 미군 주둔에 대한 방위금을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네네. 이제 코멘터리가 하나 있었죠. 그래서 근데 그 부분도 네. 제가 또 나름 전문이잖아요. 네네. 그때 보면 신영증권이나 SK증권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때 보면 그 SK증권은 자료를 보면 네네.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관련주들 있잖아요. 네네. 저는 이제 좀 좋다고 보는데 예, 단기 악재, 중장기 호재로 보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난 이해를 못해. 그렇죠? 네네. 그런 주장도 있다. 예, 네. 그런 주장도 있다. 뭐 제 의견이나 뭐 다 같을 수는 없고 제 의견 맞는 거는 절대 아니니까 일단 다양한 의견이 있다. 그래서 근데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트럼프가 되면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방위산업주는 호재 인식은 뭐 맞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MBC 방송 있잖아요. MBC 방송. 네. M이 아니라 미국 N. 네. MBC는 그동안 힐러리 지지자였거든요. 네. 근데 MBC도 공식적, 뭐 공식이나 비공식하면 에디 설문 그런 데 쓰는 거니까 미국은 그 사설에서 막 쓰는 거니까 힐러리에 대한 희망을 버렸다. 뭐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시청자분들 뭐 알아서 판단하시면 트럼프로 돌아간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네네. 그렇지만 트럼프의 지지 선언은 꽤 있어요 지금은. 그리고 뭐 또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 하여튼 그렇게 다 해갖고 5대5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 되면 또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성향은 또 한번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썰전입니다. 하여튼 저희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요. 특히 이제 11시 10분에 나오는 그 코너들 네. 있잖아요. 초대 손님들이 워낙 반응이 좋아요. 네네. 수요일의 남자 누구지? 김종인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아니 수요일의 남자? 이 사람이 한국말 까먹었네. 수요일은 수요일. 유호성, 이호성 교수. 목요일 날은 한방. 한방. 하도 한방 그러니까 이름도 기억. 필요도 없어. 네. 그 사람 한방이야. 한방. 금요일 날은 네. 우리 김종인 의원님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김종인 의원님도 하나 만들어드려. 김종인 의원님. 하나 만들어드려. 네네. 뭔가 좀 앞이 없으니까 서운해. 이슈고. 이슈 분석의 달인. 그러니까 달인 좀 없어 보인다. 달인은 좀 없어 보이네. 미달이 아빠도 나 정말 좀 약해 좀 그런가? 보이네. 미다리 아빠도 좀 바꿔야겠네요. 저 영어로 들어가 봐. 네네. 영어. 그건 그렇고요. 오늘 어떤 얘기 하실 거예요? 네, 일단 뭐 유가 얘기해야 되겠죠. 그럼요, 해야죠. 회의가 끝났으니까 맞아요. 예. 향후 유가가 어떻게 될 건지, 그다음에 유가의 상승 요인은 다 마감이 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가 뭐 더 오르긴 할 텐데 탄력적으로 오르기 쉽지 않겠다라고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유가 왜 올랐는지에 대한 판단은 뭐 뻔하죠. 네. 유가 재고가 줄고 있기 때문이죠. 줄고 있는 것은 계절적인 요인 아니겠습니까? 드라이빙 시즌 때문에 무엇보다도 원유 전체 재고보다는 휘발유 재고가 급격하게 줄었고요. 그러네요.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드라이빙 시즌에 대한 수요 증가 기대가 유가를 밀어올린 부분이 미국 내에선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계절적인 요인 자체가 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이 되었고요. 공급 쪽에서는 그럼 뭐가 영향을 줬느냐? 나이지리아가 지금 공급량을 많이 줄이고 있죠. 정정 불안에다가 뭐 수급 차질, 공급 차질 이런 것들 때문에 나이지리아의 공급량이 줄었고 또 하나 이제 공급량이 줄어든 것이 베네수엘라가 급격하게 줄고 있죠. 베네수엘라는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거의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만 거의 지금 이게 뭐 나라가
존망의 위협에 지금 쓴 거 아니겠습니까? 설탕이 없잖아요. 설탕이. 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묻혀 있는 네. 원유량만 보면 베네수엘라가 전 세계 1위인데도 불구하고 네. 개발할 능력이 없는데 계속 미국에 각을 세우고 오펙에 각을 세우고 이러다가 지금 지금 이 모양의 꼴이 난 것이고 추가적인 생산 자체도 불가하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보니까 베네수엘라의 지금 생산 자체가 어려운 국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국가에서 감소한 양이 있었고요. 또 다 아시겠지만 캐나다와 관련된 이 산불로 인해서 네. 추가적인 생산량이 줄어든 것이 공급 요인 쪽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어들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수급 요인에서는 강세 요인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이런 요인들이 반영되면서 최근 유가 올랐는데 그럼 이게 계속될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베네수엘라는 아직 물음표이긴 합니다만 나이지리아는 최근 생산 재개하고 있고 캐나다 산불 요인도 최근 들어선 감소했고요. 네. 드라이빙 시즌도 여름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그 효과는 반감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그동안의 유가 상승 요인은 많이 둔화될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오펙의 회의를 보시면 지금 이제 사우디가 생산량의 31%를 점유하고 있고 사우디는 여전히 줄일 생각이 없는 가운데 네. 지금 이란이 1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제재를 내리기 전에 거의 15%에 육박했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란은 그 정도까지 쿼터를 우리는 회복하겠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펙 내에서는 감산 합의는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오펙은 추가적으로 늘리지 않으면 다행이고요. 11월 달 회의에서 또 특별하게 수급량을 조절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난오펙 국가들과 추가적인 협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난오펙 국가에서의 어떤 그 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오펙 국가 내에서 먼저 줄일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거 베네수엘라를 포함한 일부 국가들이 아무리 주장해봐야 소용없는 얘기고. 근데 유가가 또 $5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non-OPEC 국가, 특히 미국 쪽에서 다시 생산량을 재개할 가능성, 그러니까 네. 닫아뒀던 유정을 다시 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추가적인 유가의 강세를 강하게 바라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좀 이해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선물 시장의 움직임인데. 그렇죠. 선물 시장 쪽에서는 지금 미결제 약정의 순매수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의 추가적인 강세를 분명히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선물 시장의 움직임을 봤더니 지난 20일보다는 27일 날 나타낸 선물 커브가 좀 더 위쪽에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느리기는 하지만 어쨌든 유가는 아직도 강세의 폭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아직 $50를 시원하게 넘어서지 못했는데요. 준비된 자료에서 지금 보시면 한 8월, 9월 정도에는 $50를 넘어서서 한 10월, 11월 연말 정도 되면 한 $51 중반 정도까지는 현재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48 수준이니까 올라봐야 그렇게 큰 폭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면 유가는 상승하더라도 그 폭 자체는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선물 시장 내에서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봤던 선물 차트에서도 지금 보시면 최근에 보지 못했던 극대량을 쌓아놨기 때문에 네. 이것도 만약에 반대로 움직이게 되면 쇼커버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유가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개연성은 열어두되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쪽에 방점을 조금 맞춰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가가 상승 탄력이 죽기 시작한 것이 5월 달부터거든요. 네. 5월 이전까지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랐고 시장을 움직이는 마켓 드라이버였는데 네. 5월 달 들어서부터는 탄력이 확 줄어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달러의 강세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달러가 이제 약세에서 강세로 확 돌아서면서 유가의 상승폭을 줄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유가는 추가적인 상승폭은 남아있지만 그 폭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유가의 상승 베팅은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7, 8월을 기점으로 해서 일종의 크리티컬 포인트,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가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강한 상승 마인드보다는 제한적인 박스권 내지는 옆으로의 행보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시는 것이 좀 합리적인 그런 분석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최근 네. 정제 마진이라든지 아니면 석유화학 제품들의 전반적인 가격도 최근 들어서는 방향을 전부 틀고 있거든요. 우상향이라기보다는 거의 박스권 내에 갇히거나 아니면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매력도도 상대적으로 조금은 낮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런 종목군들 내에서 배당을 많이 준다든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그 종목만 이익이 좋아질 만한 특별한 모멘텀이 있는 효성이라든지 네. 이런 개별 종목군들로 조금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해당 업종이나 종목 내에서는 좋은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석유화학 좀 몇 가지 더 추가 좀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저도 맨날 공부하고 사실 잘 모르는 쪽인데
하여튼 정제 마진이 뭐 4월에 엄청나게 안 좋아졌는데 뭐 바닥지고 회복된다는 애들도 있는데 네. 하여튼 그게 있고요. 특히 LG화학의 뭐 그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LG화학은 완전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그 석유화학 업종 그쪽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석유화학 섹터별로. 업종 내에서도 뭐 지금 각 회사마다 상품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전부 다 이제 일괄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각각의 최근의 상품들의 가격 움직임, 특히 마진 스프레드라고 하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정체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분기에는 이게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계속 올라갈 거다, 2분기에도 좋을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뭐 어림도 없는 소리였죠. 그렇죠. 정제 마진도 전반적으로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화학 제품 스프레드도 최근에 뭐 섬유 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벤젠 톨루엔을 비롯한 나머지 상품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다운스트림 제품 쪽도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렇다면 이 석유학주들 중에선 그나마 모멘텀이 살아있는 건 태양광 쪽과 연관이 있는 뭐 하나케미칼 정도, 네. 그다음에 그나마 실적의 개선 요소가 보이고 있는 효성 정도. 효성. 근데 효성도 실제로 화학 쪽이 좋다라기보다는 일부 섬유 제품과 네. 그다음에 중장비 쪽에 있어서의 좋은 움직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지금 화학 업종 내에서, 특히 석유화학 업종 내에서 투자할 만한 종목군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다만 LG화학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계속 긍정적인 관점을 가져가고 있는 이유는 밸류에이션이 비싸지 않다라는 점, 어쨌든 캐시카우 자체는 존재한다라는 점, 네. 또 하나는 결국은 향후 미래 에너지 시장에서 ESS의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해. 전기 저장 장치. ESS.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 하락을 반길 만한 요소가 있습니다만 네. 나머지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종목군들, 석유화학 업종 내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종목군들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전략은 네. 매수라기보다는 트레이딩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석유화학에도 질문할 거 있어요?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쪽이 그러면 네. 궁금한 게 다들 그래도 뭐 매수에 대한 기회다 이런 얘기들을 또 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있거든요. 네.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뭐 작년부터도 예, 매수였고 올해 1분기에도 매수였고 네. 2분기 주가 빠질 때도 매수고 뭐 영원히 매수만 외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1분기에서부터 2분기, 3분기에도 계속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2분기 여러 가지 지표들은 둔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물론 뭐 환율 변수라든지 실제로 각 제품 판매에 따라서는 약간 뭐 실적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겠고 네. 또 하나 이제 중국의 최근에 그 석유화학 업체들 가동률 자체가 조금 낮아졌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뭐 중국으로의 수출도 일부 회복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석유 제품들에 대한 판매는 여전히 부진한 양상이고요. 석유화학 제품들에 대한 가동률도 중국이 조금만 올려버리면 둔화될 수 있는 국면이 충분히 있고 우리가 그나마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AIIB를 출범하면서 이와 관련된 공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관련된 제품들의 매출이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중국이 가동률을 올려버리면 또 달라지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국의 로컬 쪽에 가동률을 올리면 그 안에서 또 생산량을 맞춰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AIB를 포함한 중국의 건설 투자, 그 고정 투자의 증가로 인해서 국내에 이제 과거처럼 석유화학 제품들, 뭐 철강 제품들의 수출량이 다시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조금 우리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근데 이제 같습니다. 하나 이슈가 이제 최근에 염료 가격 올랐던 거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그 맞아, 저게 또 염료지, 염료. 가동 중단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페수 시설물 이제 그 하면서 G20 정상회담이 9월 3일 날 있는데 그때까지 해갖고 지금 공기나 이런 것들을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페수 공장 가동 중단 얘기가 있었는데 예전에도 한번 그 뭐 정상회담 이런 거 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또 이제 그 형님 저희 가실 때 중국 가실 때도 거기에 맞춰갖고 맑은 하늘 보여주겠다고. 아, 저 갔을 때는 네네. 저를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김원수의 운빨은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그때 힐러리 클린턴 아니 그때 아니지 오바마가 그때도 아니라 미셸 오바마. 미셸 오바마가 예. 애들 둘 데리고 따님들 데리고 자기 친정 엄마 데리고 네. 갔을 뿐인데 네. 4째 동안 지워줬지. 네. 싹 오프 좀 눌러줬지 오프. 다 오프 공장 오프 시켜버리고 말같지 말같지. 네네. 그래서 그게 제가 근데 이거 언제 또 한다고? 형님 G20를 언제 한다고? G20가 9월 3일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까지 가동 중단에 대한 얘기가 또 한번 나오면서 제품 해줘야지. 가격이 좀 오르지 않을까. 한 달 해줘야지 한 달. 한 달 해야지. 한 달 정도. 예. G20인데. 예, 8월 달에는 공장 오프 정도가 되지 않을까. 강제 8월 휴가 말쯤에. 보내고. 예.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여름 휴가 시즌하고 겹치게 되면 네. 그게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잠깐 그때 반등을 좀 노려볼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구조적인 뭐 변화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예. 아, 그럼 그 얘기는 그만하고요. 진짜 이제 김종현 의원님 오시면 내가 궁금한 게 있어. 요즘 같이 방송을 할 기회가 없어서 네. 제가 들을 길이 없는데 우리 쑥닥쑥닥 우리끼리 뒷담화만 서로 하고 있거든. 알아 있잖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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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러지, 알아.
저도 최근에 이제 보고서 하나를 봤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가장 재밌게 본 보고서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보고서 내용이 재밌었다라기보다는 그 안에 담겨 있는 아이디어가 톡톡 튀는 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네. 일단 모듈형 스마트폰이 이제 대세가 될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네. 뭐 우리나라에서는 G5가 나왔지만 G5와 조금 다른 형태가 나올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벌써 뭐 2, 3년 전부터 나온 얘기 그렇죠.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올해 네. 개발자용 신제품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판용 신제품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지금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이게 이 구글 I/O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거의 확정적인 네, 저도 얘기로 확정해 봐야 보죠. 되겠죠. 저도. 예. 그래서 이제 준비된 동영상 하나 좀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동영상 좋습니다. 네, 뭐 유튜브 영상이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실제로 아마 이제 일부러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짰으리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만 그 제품들의 색깔이 다 달라요. 그래.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 그다음에 들어가는 뭐 반도체,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간 뭐 다른 센서류들 이런 것들 색깔이 다 일부러 다르게 한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그 양산품이 나오면 그렇게 만들진 않겠죠. 유튜브 영상이 안 열린다는데 잠시 후에 되면 네네. 혹시 찾으면 열어주시고. 네. 어쨌든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그러면 이 아라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모듈들을 옛날에 우리가 용산에서 컴퓨터 조립하는 것처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용산 조립. 네. 근데 이건 이제 규격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네. 그래서 카메라의 규격화,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듈의 규격화, 배터리 모듈의 규격화, 이런 것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요. 옆에 보시는 가운데 그림은 뭐 다 아시는 G5. 근데 네. G5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밑에 빼서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한번 꺼졌다가 다시 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옆에 있는 건 이제 레노버 제품이거든요. 이번에 6월 엊그저께 보여준 거 레노버. 네, 6월 9일 날 나오는 제품인데요. 이거는 그 G5라는 다르게 어떤 모듈을 적용하고 있는 거냐면 케이스가 모듈입니다. 네. 그래서 케이스를 바꿔 끼면 케이스가 프로 카메라가 되고 케이스가 스피커가 되고 케이스가 일종의 이제 다른 역할, 보조 배터리 역할을 또 할 수 있는 이제 지금 뭐 보조 배터리 케이스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식의 제품을 지금 모토 X라는 이름으로 레노버가 내놓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토로라를 인수해서 그동안 이제 보여주지 않았던 강력한 이 뭐 모멘텀을 보여주겠다라고 지금 제품을 내놓고 있는 것인데요. 네. 이게 뭐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것도 뭐 논란이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네. 향후 스마트폰의 어떤 혁신이라든가 확장이 네. 신제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주변 기기나 모듈 쪽에서 나오고 있다. 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용산 우리가 컴퓨터 샀을 때도 네네. 처음에는 이제 삼보나 이런 제품들을 샀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는 용산에서 제품을 사서 업그레이드라는 방향으로 갔잖아요. 네. 이제는 그렇다면 스마트폰은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네. 그렇다면 제품에 대한 경쟁력은 정말 싸거나 정말 혁신적인 제품이 아니면 앞으로 제품을 사기보단 부품을 사는 형태, 네. 모듈을 사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네. 향후 시장의 변화 가능성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레노버가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그 케이스가요. 지금 레노버만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지금 넥스팩이라고 하는 회사는 아이폰에 장착하는 방식으로 해서 SD 카드도 삽입할 수 있고 LED 등도 삽입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모듈을 삽입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를 지금 이미 내놨고요. 네.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회사도 이게 유니버스 케이스인가 아마 그런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 유니버스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이 케이스 내에 여러 가지 모듈을 장착을 해서 네. 이게 9.9달러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모듈을 장착하면 한 16달러 아니죠. 169달러가 되겠죠. 그렇죠. 169. 169달러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어쨌든 가격이 비싸긴 합니다만 이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스마트폰의 변화 방향은 약간 모듈을 더해서 뭔가 변화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이런 제품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이고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관심, 신제품에 대한 관심도 이런 거는 아마 여기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잠시만요. 네. 그 PD님, 제 화면 제가 그 부분만 딱 잡아놨는데요. 뭐 네. 극다 원하시는 거 아닐지 모르겠으나 이런 개념이죠. 뭐 딱 원하시는 건 아닐 텐데 네, 저런 거죠. 저런 개념이죠. 네네네. 예. 예. 이렇게 해갖고 막 뭐 돌리고 이것저것 끼웠다 뺐다 하고 뭐죠? 레고 같이 지금 화면 끼는 거 보이잖아요, 저런 식으로. 그렇죠. 예. 네, 저런 형태로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저거 저거가 규격화를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는 거죠. 규격하게 문제가 아니라 저도 핸드폰을 이번에 그 전에도 메탈 테두리, 네, 메탈 네. 프레임이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장점은 하나 있어요. 장점이 뭐가 있냐면 그나마 핸드폰이 좀 튼튼해요. 왜냐하면 박살은 안 나거든요, 아예. 근데 저 아라폰을 한번 떨어뜨리면 박살이 날 것 같아.
모서리로 한번 떨어지면 쫙 하고 그 부품들이 탈출할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또 조립하지 뭐? 다 조립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잊어먹는 거 나온다 이제 부품. 부품 잊어먹는 거 나온다. 근데 이제 부품은 잊어버리겠네 맞아. 그러니까 저거를 잘 규격화해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면 대기업 제품을 꼭 고집할 필요는 네. 없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네. 저도 얼마 전에 컴퓨터를 새로 하나 맞췄습니다만 네. 뭐 메모리 같은 건 워낙 민감하니까 삼성 제품을 샀지만 저는 뭐 나머지 보드라든지 이런 제품들은 특정 브랜드를 선호하지 않고 대부분 제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가격 제품들만 사서 구성을 했더니 네. 저는 뭐 게임을 안 하는데도 게이밍 정도의 컴퓨터를 구성하는데 한 50만 원이 채 들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삼성에서 비슷한 사양의 제품을 사면 뭐 거의 한 150만 원 정도 네네.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 정도로 싸질 수 있을까요, 아라폰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서드 파티의 진출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비싸게 팔고 있는 것들 대표적으로 지금 삼성이 이 캡티브 마켓을 통해서 가장 비싸게 팔고 있는 것들이 메모리나 이런 것들인데 메모리라든지 이런 것들의 가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케이스를 포함한 이런 것들도 자기가 원하는 형태대로 다 맞춰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과정에서 서드파티 업체들이 많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가격은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 제품 쪽에 생산해내고 있는 가격과 비슷하게 최고 하이엔드 사양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제품을 하나 사는 것보다는 약할 수 있고 AS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아마도 젊은 사람들의 취향에는 맞춰서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되게 기대를 하고 있고 만약에 아라가 나온다면 아마 뭐 국내 1호는 아닐지라도 네. 저도 거의 뭐 가장 첫 번째로 사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이제 또 하나가 슈피겐코리아 같은 경우. 뭐? 슈피겐코리아. 슈피겐 코리아.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아라폰 같은 데서 슈피겐 같은 경우가 이런 또 부품 사업 같은 걸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이렇게 있겠죠. 되면 슈피겐 같은 게 상당한 그 어떤 시장에서 그 좀 반응이 있는 그런 제품을 내놓는다거나 아니면 부품에 대한 쪽을 이제 중국에다 오다 주고 자기네가 그렇겠죠. 디자인 만들어서 이렇게 공급하고 하게 되면 네. 나름 의미 있는 형태에 대한 그것도 사업이 말되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슈피겐 코리아 됐건 슈피겐 차이나가 됐건 네네. 뭐 그런 애들 뭐 많이 나올 수 네네. 있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부품을 만드는 업체들 쪽에 뭔가 모멘텀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네.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건 뭐냐면 영국에서 나온 블럭이라고 하는 스마트 시계인데요. 네. 그러니까 스마트 와치인데 네. 이게 개념 자체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이제 시계가 있는 건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거죠. 네. 근데 옆에 있는 그 조그만 블럭들이 전부 뭐냐면 저게 시계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 시계줄을 네. 20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 장착하게 되면 한 10개까지인가 장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거 하나하나가 다 모듈이라는 거죠. GPS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센서도 있고 저 안에 다 있습니다. 결제 모듈까지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저 모듈을 예를 들어서 스마트 시계가 뭐 크지 않지만 저 10개의 모듈을 달면 지금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모듈들을 다 하나하나 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스마트폰을 대체까지는 불가능하더라도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스마트 밴드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네. 더 주목해 볼 것은 애플도 저와 관련된 특허를 냈습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 밴드에서 저 밴드 자체가 일종의 하나의 역할을 하는 그렇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지금 밴드는 그냥 뭐 뭐죠? 샤오미 거 밴드만 살라 그래 뭐 2, 3불이면 사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밴드가 하나 쪼글쪼글 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저걸 다 결합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때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오늘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한다. 그럼 난 심박 센서, GPS, 뭐뭐가 필요하지? 그러면 그것만 골라서 그걸로 시계줄을 만들어서 시계를 차고 나가면 그와 관련된 운동과 관련된 모든 그 기능들을 할 수 있는 스마트 밴드가 완성된다라는 거죠. 김영란법 할 때 보면 슬쩍 거기다 다이아몬드 쑥 받고 쑥 주고 뇌물 준다는 얘기네.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뇌물 주고 이것도 나쁜 새끼들. 그리고 그 현금 있잖아요. 현금 체크 카드도 여기 들어 있어.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잖아요. 체크 카드에다 슬쩍 이거 밴드 하나 5천 원짜리니까 쏘세요. 나눠줘도 알고 보니까 체크 카드에 20억 싹 들어 있어. 해피하겠네. 그런 거지? 그런 거잖아요. 얘기 이제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그렇죠. 그래서 대박이네, 어쨌든 대박. 이런 식의 모듈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그 옆에 있는 건 넥스밴드라는 건데요. 이 넥스밴드는 제가 이제 준비된 영상이 하나 있으니까 그 영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은 절대 국회의원은 못하실 것 같다는데. 젠장. 난 대박시크리님 좋아했었는데. 근데 이게 어디 갔죠? 거부하고 있어요? 좀 전에 여기 있습니다. 네. 지금 이거 제 화면을 좀 잡아주시면 이게
넥스밴드라고 하는 건데요. 이 넥스밴드가 뭐냐면 이것도 요거 하나하나가 일종의 다 모듈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건 약간 그것과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영어도 막 나오네. 말도 나온다. 말 대박이다. 네, 이거 뭐냐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에서 각각의 하나하나의 기능을 지정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더블 팁을 하면 이건 음악을 켜는 거. 예를 들어서 이건 더블 팁을 하면 뭐 GPS 센서가 작동하는 거. 더블 팁을 하면 뭐가 되는 거. 이런 식으로 기능을 할당해 놓는 거죠. 그러면 이것만 있으면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고도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블루투스 인이어를 끼고 저 밴드를 끼고 있다면 전화가 왔을 때 예를 들어 하나 톡 치면 전화를 바로 받을 수 있고 톡 치면 끊을 수 있고 음악을 예를 들어서 듣고 싶다. 그럼 저걸 이렇게 톡톡 치면 음악이 또 재생되는 거죠. 아니 잠깐만요. 우리 김정희 의원님도 우리 그 한방 알죠? 한방 친구. 네, 김성훈. 아 이거 보여주지 마. 네. 얼마나 또 블루컴이 이것까지 할 거라고 딱 뻥까면 어떡하니 이거. 젠장. 아유 나 오늘 블루컴 올라가고 속상해 죽겠어. 저거 걔를 오늘 떨어뜨렸는데 어저께 있잖아요. 네. 어저께 또 1등 했나 봐. 네. 어저께 끝나자마자 나한테 문자를 보냈네. 형님 그러면서 1등입니다. 젠장 하면서 아 그래서 오늘 있잖아요. 어저께 말 네. 못했는데 걔를 의식해갖고 오늘 아침 방송하는데 페넌트 디스했지. 페넌트 그런 게 웬 말이냐. CJ ELN 같은 거에 비해 너무 고평가돼 있다고 막 그랬지. 아 그래도 뭐 블루컴 올라가는 거 보면 짜증나네. 짜증나. 예. 어쨌든 이 기능 자체는 스마트폰의 앱으로 네. 각각의 이제 모듈의 기능을 할당해서 작동을 할 수 있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의 제품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렇다면 아이디어가 이런 톡톡 트이는 제품들이 한동안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 뭐 스마트 밴드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던 저를 자극할 정도가 된다면 네. 뭐 나머지 분들에게도 충분히 자극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것은 결국 앞으로 제품의 매력, 만들어진 공산품의 매력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스마트폰도 퍼스널라이징화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 자기 개인에 맞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스마트폰의 카메라만 중시하는데 네. 다른 건 전혀 필요가 없는데 카메라에 맞추려면 가격을 높은 걸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불합리함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아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카메라 모듈만 제일 좋은 걸 사고 나머지 제품들은 모두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가격을 다운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그렇죠. 맞아. 앞으로 경쟁력 있는 부품사들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지만 부품만 가져다가 조립만 했던 그런 회사들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애플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자신들의 영역을 지켜나갈지 이걸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애플도 이제 그런 방식이라면 애플이 인증한 제품들만, 부품들만 골라서 아이폰을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형태도 좀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바뀔 수 있다라는 점과 스마트 밴드도 다른 개념으로 접근이 되고 있다라는 걸 살펴본다면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건 핵심 부품주,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계속 지켜 나갈 수 있는 그런 핵심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그러면 역으로 LG전자는 당연히 여전히 셀일 수밖에 없다. 관련된 제품들에 대한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차라리 LG전자보다는 LG전자 셀, LG이노텍이 차라리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개념의 좀 접근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에 접근할 때도 애플에 대한 매수보다는 애플의 부품을 공급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가진 그런 회사들에 대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낫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너무 좋아갖고 깜짝 놀라셨나봐 우리 네네. 제작진이. 네. PD님, 왕초님이 또 갑자기 들어오셨어. 부조로 장악하셨어 지금. 네네. 내용이 너무 좋다 그래갖고 그 PD님이 들어오셨는데 또 긴장해야 돼. 농담하면 안 되는데. 아 근데 마지막으로 하는 질문 들어가는데요. 내가 딱 생각해봤는데 오늘 다 들어갔든지 않을까. 아까 그 밴드에 꽉 튀겼고 밴드에 꽉 이거 딱 느꼈는데요. 걱정되겠네. 네? 김성훈이 이러네. 유호성이 이러네. 걱정되겠어. 왜요? 앞으로 있죠. 결혼할 때 네. 그 서로 주고받을 때 할 때 있죠. 이거 뭐라 그래 이거 팔찌. 팔찌? 팔찌가 엄청 고급화될 것 같네. 팔찌가 지금은 적어지면 저게다 이제 금태 두르고 다이아 둘렀다고 보세요. 농담이 아니라. 그래도 스마트 기기는 금은 다이아는 영원하잖아요. 하지만 스마트 기기는 아니지. 이제만 다이아가 지나면, 있는데 네. 다이아가 있는데 그 안에는 네. 그게 다 들어가는 거지 또. 그거는 이제 저기 사우디 그 왕자님들이나 하는 거지. 그 다이아 박아갖고 또 이렇게 또 해서 빼서 또 다른 IT 기기로 교체하고 이건 아니죠. 자기 요새 한방님이랑 친해? 아 친한데 너무 아니. 개편 드는다? 그게 아니라 물컴 편 드는 거니 뭐니? IT 기기는 어. 사실은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런 수요는 아주 제한적인 거죠. 난 오늘 무조건 그 한방 네네. 수익률 좀 떨어지길 원해. 너무 기고만장해갖고 어저께 하자마자 갑자기 딩동해갖고 왔더니 그냥 한경에서 뭐 자기가 일이 된 것도 있는데 이가 많이 떨어진 거는 뭐 그렇게 뭐 그런 기사 났나 그랬지 뭐가 하여튼 짜증 나갖고 김종현 의원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좋은 방송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들 짚건데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지금 보게 되면 삼성물산 뭐 이거는 이미 나왔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정부에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쪽에 대한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미세먼지 이번에 진짜야? 대책에는 경유값 올라가는 거는 일단은 그거는 제외를 했고요. 아니 또 그래갖고 휘발유값 내려준다 그랬다가 누가 뭐 얘기했다 그러던데. 예.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건데, 경유차와 화력발전소를 줄이는 방향이 포함이 되는데, 네. 이 지금 보게 되면은, 경유값 인상에 대한 쪽은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있습니다. 휘발유값 내린다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그동안의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 5, 유로 6 경유차에는 네. 환경 개선 부담금에 대한 쪽을 면제해 줬지만 이를 없애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고 일부 경유차에 제공됐던 혼잡 통행료 50% 감면이나 수도권 공용주차장 반값 할인 혜택도 없어진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노후 경유차 네. 폐차를 유도하는데 공해를 많이 일으킨 차량은 도심 진입을 금지하는 한편 지금 트럭에서 이제 그 오래되신 분들은 머리 아프게 됐어요. 농도가 짙을 때는 차량 부재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그러니까 경유차 차량 2부재 이런 거 하면 5부재 이런 거 하면 아니 제 말은 네. 저희 KBS 보도예요. 네네 KBS 보도입니다. KBS 보도인데 대한민국 다 끝나고 그 대통령이 결재 받고 얘기해야 돼. 지금 네네. 자기네끼리 한마디 하면 그 다음날 까이는데 저거 괜히 우리 시청자분들 헷갈리신다. 네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소스를 정확히 발표. KBS, 이게 사실 KBS. 아니라면 온갖 여기 시청자분 KBS에 전화 거시는 예, 거로. KBS 네. 뉴스인데요. KBS. 지금 보게 되면은 경유 가격을 올리지는 않겠지만 경유차에 대한 그동안에 줬던 네. 그 많은 혜택에 대한 쪽을 환수하고 청정 경유 이런 거. 예, 그런 거 청정 이제 경유. 유로 5, 유로 6 이런 것들 다 이제 그 뻥이었던 게 이제 밝혀졌으니까. 네.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이쪽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그동안에 이제 그 미세먼지 그 공해를 매연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에 대해서 도심 진입을 금지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그럼- 미세먼지가 그럼 짙은 날에는 도심마다 그 톨게이트를 만들어 갖고 네. 또 톨게이트를 만들어. 그러니까 지금 도심 만약에 이제 미세먼지가 오늘 짙어. 네. 그럼 야 홀짝 쉬어, 호른 쉬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경유차 호른 쉬어라. 뭐 경유차 작은 쉬어라. 뭐 이렇게 되면은 그런 거야? 머리 아픈 거죠. 예. 그것도 어떻게 됐어? 나 누가 농담한 줄 알았어. 네, 어떤 거요? 김성훈인가 누가 와갖고 나한테, 그래, 난 하여튼 시접 가는 뉴스를 아예 안 보잖아요. 네네. 다 끝나고 나서 결론은 저는 안 본 지 오래됐어요. 그런 시접 다는 뉴스. 고등어 사건은 뭐야? 그래갖고 누가 고등어를 구우면 안 된다 하고 조선일보를 누가 또 슬쩍 보내줬더라고. 난 그런 거, 저한테 아는 사람 보내지 마세요. 그런 뉴스. 고등어 굽지 말라고 조선일보에서 그거 뭐야? 어때? 그건 이제 실내에서 이제 그 생선을 굽는 게 실내 이제 미세먼지 불법이 되는 거야, 발생- 이제? 아니 그건 아니겠고요. 그런 것까지 이제 규제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죠. 조선일보에서 뭐 썼던 거 네네.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뭐 그런 어쨌든 그 우스갯소리가 잠깐 있었던 거죠. 예. 난 링크 되면 걔는 다 예, 그냥 예. 거부해다. 그런 거 네네. 없어. 나한테 보내면. 그래서 고등어는 농담인 거야? 농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을 시킨다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그 얘기가 있었어요. 아니 삼겹살 금지법은 뭐야? 그게 그거 아니라 장난이야, 장난? 그게 아니라 원래부터 옛날부터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저거 후황 많이 돌리라고 돌려요? 여자들이 팬을? 담배도 안 피는데 왜 그 폐암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걸리는 비율이 높은가? 이 폐암에 왜 걸리는가에 대한 좀 요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미세먼지가 그걸 다 흡수하기 때문에 팬을 돌리라고 꼭 그 뭔가 뭘 할 때는 그 얘기가 있었어요. 예전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닌데 이번에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제가 또 잠깐 속은 이슈가 거예요? 된 거죠. 제가 속은 예, 거예요? 예, 예. 원래부터 어떤 애가 있었던 또 얘기예요. 삼겹살 이제 바깥쪽 묻는 거 금지법 나온다고 누가 또. 아니, 또 농담으로 하는 거죠. 예. 아이, 그래서 그 지금 자식들 보게 하여튼 뭐. 되면은 예. 배당에 대한 이제 중간 배당 얘기인데 응. 지금 중국 기업 중에서 상장한 기업이 하나 있죠. 크리스탈 뭐가요? 신소재라서 합성 온모를 만드는 회사인데 얘네가 이제 그 실적이 아주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한 3일간 이게 며칠 전 뉴스이긴 한데 31일 날 최근에 주가가 이제 3일 연속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배경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코스닥 상장 중국 기업에 대한 편견을 깨고 주주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중간 배당을 하겠다라는 네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지난번 IR 때 나왔는데 그동안에 이제 완리, 뭐 차이나 그레이트, 뭐 차이나 하오란 이런 쪽도 기업을 상승했는데
차이나 크리스탈은 유일하게 대표가 직접 나서서 지금 보게 되면 IR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차이나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이제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이 산업은행이 또 대주주로 참여를 해 있죠. 주요 주주로 또 이제 참여를 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이제 믿을 만한 회사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 중국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되게 안 좋은 시각에 대한 쪽을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이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는 합성 음모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실적에 대한 이제 개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상당히 높다. 세계 합성 음모 시장 1위 업체, 차이나 크리스탈 신소재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 1분기에도 차당 세대 실적이 나왔는데 배당에 대한 쪽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겠다라는 얘기와 함께 더불어서 배당 성향은 15%에 대한 쪽을 설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외벽 타일 업체인 완리, 그다음에 이제 스포츠 의류 업체인 차이나 그레이트, 종이 펄프 업체인 차이나 하오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했는데 최근에 어쨌든 중국 상장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되게 안 좋은 시각들, 그동안에 이제 몇 개 뭐 중국 원양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안 좋은 그런 짓을 많이 했는데. 급질문. 네네. 원양자원은 제가 이름만 들어도 알잖아요. 뭐 네네. 원양에서 자원을 네네. 하는지 뭐 하는지. 차이나 하루는 여러 번 들었는데 뭐 하는 회사라고. 벽지 만드는 회사죠. 예? 벽지. 벽지? 예. 상장돼 있어요. 종이 지금도? 펄프 업체입니다. 네. 차이나 하오란. 그것도 급등락하는 거야? 뭐 급등락 증거금리 이건 100%예요. 증거금 100%고. 그러니까 시청자 예.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는 그냥 남의 주식이다 생각하자고요. 예. 남이 생각이다. 근데 이제 생각하면 크리스탈 신소재는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는 증거금 40%짜리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 차이나 어쨌든 이번에 크리스탈 신소재에 대한 역할이 네.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얘가 이제 제대로 좀 보여줘야 그건 좋은 이 회사? 중국 관련주에 대한 쪽에 대한 시각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크리스탈 신소재에 대해서 일단 시장에서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그건 좋은 있습니다. 회사예요? 네네. 난 근데 그 좋은 회사인데 네. 나 이 교수가 말하니까 믿죠. 네네. 왜냐면 제가 이 교수에 그냥 부신구 디스에다가 내가 크게 당하잖아요. 근데 전 기본적인 의문이 하나 있어요. 디스를 하고 싶었으나 지금 그러니까 방금 막 디스를 거두셨죠. 아니 진짜로요. 주가는 오를 것 같아 느낌에. 근데 뭘 말씀드리냐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코스닥이 평균 PR이 웬만한 게 한 30배 되죠. 25배, 네네. 30배 정도 되죠. 네네. 신천 시장 있잖아요. 네네. 그럼 몇 배인지 아세요? 걔네 뭐 기본적으로 몇 배입니까? 한 55에서 60배 돼요. 예. 그럼 걔네는 거기 하지 왜 여기다 상장해?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니, 화교인가? 리스팅에 대한 쪽이 잘 어려우면 네. 좀 그럴 수 있겠죠. 걔네 조건에서 한국에 대한 애정. 아니 그게 아니라 걔네 대기하고 있는 공기업만 해도 몇 개나 되겠습니까? 아직 아니야. 공개가 안 된 대기업.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예. 주목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네네. 지금 그리고 사이즈가 작은 거죠. 네. 그 신천 시장은요 부가 네. 3개예요. 네네. 그래갖고 아예 벤처 부가 따로 있어. 네네. 그거 쉽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네. 뒤살려다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네. 넘어가니까. 더 제가 그 다음 건 제가 잠깐 두 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 씌워진다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주택 건설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서 전용 주차 공간을 마련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이게 이제 아직 멀었는데 이거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사람들이 모든 인프라가 안 되면 뭔가 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오늘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업계에서는요. 또 검색하면 나오실 텐데요. 테슬라가 있잖아요. 테슬라가 이제 2년 후에 우리나라 들어온다 그래서 KT랑은 이제 통신 쪽 분 너무나고 많이 제휴를 맺잖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직접 우리나라에 지금 그 스테이션을 그 전기차 그 충전 스테이션을 각지에다 테슬라 직접 미국에서 하듯이 그런 얘기도 좀 있다는 걸 일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그걸 말씀드리는 것도 있겠으나 진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율주행. 네, 그건데요. 네네. 이건데요. 잠깐만요. 이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이번에 여행 갔다 와서 출장 갔다 와서 자랑이 아니라 진짜요. 자랑이 아니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트럼프 말씀 기억나죠? 그래서 방위산업 얘기했고요. 제가 그 다음날 자꾸 뭘 보고 느끼셨냐 그래갖고 제가 사진도 찍고 하면서 제가 기억나요? 페이스샵에 한글로 써 있더라고. 네네. 예? 그래서 LG 상황관광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런 게 올라가고 있고 또 하나가 자율주행 자동차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먼 얘기 같잖아요. 먼 얘기 같은데 이게 2018년에요. 2018년이죠. 2018년은 지금 딱 2년 후에잖아요. 2년 후에요. 바이두가요. 중국의 바이두가 실전에 투입시키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바이두가
자율주행장터의 탑5의 하나예요, 지금은. 그건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여드리는 게 이거예요. 일본에서 내년에 버스가 지방자치체 주도로 정규 운행 시행하는데 내년에 자율주행 버스가 조그만 차도 아니라 버스를 달린다. 버스가 더 쉽다라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보여줬잖아요. 네네. 노선에서 달린다. 어떻게 됐건 쉽더라도 우리나라는 달리냐 이거죠. 우리나라 내년 될까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조금 검색 신공을 발휘하시면 전기차 시대, 현대자동차, 한국 경쟁력이 몇 개 치면 몇 개 기사 같은 게 잘 나오는 게 있어요. 상당히 암울화성이 워낙 많아요, 지금요. 예. 저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이 하나인데 현대차 있잖아요. 네네. 현대차는 2년 전에 다시 한번 그때도 제가 경로에서 말했지만 한전부지 한 다음부터 꼬꾸라졌어요. 네, 꼬꾸라졌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동차라더라도 현대차가 물론 올라가겠죠. 지금 현대차는 자동차는 뭔가 자율주행과 관련됐거나 거기에 따라서 시스템 반출하거나 전장품의 어떤 핵심 부품을 해갖고 만도 같은 그래서 오늘 안 물어봤는데 만도는 저도 모르지만 김종희 의원의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그래서 자꾸 기존의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기존의 보강세액이 아니라 주식도 넌 그렇죠. 저는 지금 지난번에 저를 괜히 칭찬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제가 공격 생각해보니까 제가 능력은 없으나 제가 쓸데없이 관심만 많잖아요. 그건 인정하잖아. 자꾸 새로운 걸 생각하셔야 돼요. 맨날 제가 혼나잖아요. 저 아프리카 TV 빨가벗고 여자 저거 갖고 내가 욕먹고 주가는 15배 오르고 막 10배 뭐 올랐잖아요. 근데 제가 머리가 굳어서 그런 거죠. 네. 근데 머리가 굳는 순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굳는 게 왜 그러냐면 내가 그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머리를 굳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주식은.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항상 버리시고요. 주식을 사거나 팔 때는 전 되게 뭐 매매하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하나만 팁을 드리면 항상 주식 때문에 머리가 아프실 때는요. 지금 그거가 몇 주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 주식을 지금 살 건지 팔 건지 없다고 생각하시고. 근데 내가 지금 딱 냉정해서 난 저 주식을 지금 안 살 거야. 그래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주식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차트가 아무리 나쁘고 좋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항상 새롭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만도도 있죠. 만도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만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지금 나쁜 놈이죠, 제가. 제가 이거 자아 비판을 하면, 이게 성격이 나쁜 게 아니라 저랑 이 친구 맨날 같이 방송했잖아요. 네네. 이 친구가 김정희 의원이 만도에 대해서 작년 1년 초부터 만도를 계속 얘기하는 거야. 네. 저는 만도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해봤자 저는 묻어가는 거고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어 만도 할 때 예를 들면 딴 걸 하죠. 예를 들어 아모레퍼시픽을 얘기하거나 예를 들면 그런 걸 하죠. 할 필요도 없고 시청자를 위해서도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제가 약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테슬라 보면서 빵 터졌어요, 제가. 주가는 많이 올랐죠. 근데 그 다음에 한 마리 더 걸작이잖아요. 만도가 테슬라도 했기 때문에 다른 애들도 야 너희들 레퍼런스 하면 테슬라에서 일하는데요? 무조건 오케이죠.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생각을 좀 플렉서블하게 좀 봐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셨습니다. 1분이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마켓 11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지나고 2부 들어왔는데 2부에 좀 바뀐 거 좀 있어요? 네. 2부에서 바뀐 거는 별로 없고요. 여전히 양시장 모두 마이너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매매에 대한 쪽이 아주 소폭, 네. 1시간 동안 아주 소폭 증가한 그런 모습이고요. 네. 변화에 대한 쪽에 뭐 종목별 변화에 대한 쪽에서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네. 이제 오전장에 강했던 종목들도 상승폭에 대한 쪽을 소폭들 다 이제 반납하는 네. 그런 현상이 되고 있어서 여전히 좀 저거에 대한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다. 연휴를 앞둔 어떤 그런 차익 실현 매물들. 네네. 다만 이제 좀 더 특징적인 거는 삼성그룹주에 대한 그 변화가 더 커졌다. 네. SDS가 좀 더 오르고 SDS가 좀 더 내리고 물산이 좀 더 오르는 형태. 이런 형태에 대한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 아까도 우스갯소리 말씀드렸는데 좀 진지하게 말씀드리면 네. 올해 들어서 주가 엄청 빠진 그룹 두 개 있어요. 네.
CJ 그룹이 엄청 빠졌잖아요. 네. 제가 솔직히 제일제당에는 모르겠는데 네. CJ, CGV랑 CJ ENM이 많이 빠졌죠. 예, 네. 그리고 연초랑 작년 말 연초에 많은 기대를 가졌던 J 콘텐츠가 엄청 빠졌어요. 네, 네. 맞죠? 예. 그랬는데 J 콘텐츠는 잘 왜 빠진지 아세요?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해. 네.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재료 있잖아요. 지주회사의 가치 이런 네, 것들. 그런 것들은 여전할 텐데 뭐 실적이 나빠서 빠진지 모르겠지만 빠졌어요. 아, 이게 왜 빠졌냐면 네. 이 메가박스 이게 그 전에 이제 올랐던 이유가 뭐였냐면 맞아. 말에 메가박스 대비 뭐. 그 이마트하고 같이 메가박스 사업에 대한 쪽을 하기로 했었는데 얘가 나왔다가 그냥 제이 콘텐츠를 그냥 단독으로 하자라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서 주가가 올 초에 이렇게 쭉 빠졌었어요. 그래서 네. 그 지금 재미없잖아요. 네네. 그거는 뭐 안 되는 거고. CJ ENM 있잖아요. 네네. 제가 CJ ENM인데 CJ ENM은 응답 시리즈로 돈을 또 시즌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리고 올해는 슈퍼스타도 괜찮았거든요. 네네. 그리고 특히 시그널을 잘 벌었어요. 잘 됐어요. 근데 그 다음이 별로 지금 재미가 없어요. 네. 제가 알기에는 그 뉴스 이렇게 추적하면 그래요. 그리고 그 저거 CJ 있잖아요. ENM은 지금 오르는 게 뭐 딴 거 그거 뭐 띄엄띄엄 하더라도 일단 넷마블 상장하는 것 때문에라도 그때까지는 뭐 계속 아니 그래서 붐업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네. SNL이 죽었었대요. SNL? SNL이 박살났대요 시청률이. 근데 SNL이 최근부터 좀 살아난다네. 그건 제가 좀 뉴스나 이렇게 보면 나올 거예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제가 괜히 누가 디스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 작년 기준 보면 4, 50배 되고요. 네. 올해 대비하면 30 몇 배 나올 거예요. PER이요. 키움에 나온 거 기준으로 보면. 네. 그러면 하나씩 하는 회사들 있죠. 네네. 네. 급등했다 제자리 갔죠. 네. 예를 들어 요번에 올라가는 거 IHQ 이런 거 있잖아요. IHQ나 그 100%짜리 이런 거. 예, 예. 저는 올라갔다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팬은 솔직히 내가 몰라. 팬은 그러면은 떨어질 이유가 없죠. 난 몰라. 팬은 몰라. 그런데 비교를 해보면 그들이랑 얘네를 보면 CJ ENM이 너무 싼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런 게 하나 있어요. 그런 게 있고요. CJ CGV는 있잖아요. CJ CGV는 저 개인적으로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데요. 재료가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한국의 영화는 볼 사람 다 봐요. 더 이상 볼래야 볼 수가 없어. 사상 책으로 세계 책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 재료가 있다면 이제 중국이죠. 중국에서 지금 뭐 3위까지 한다 그러는데 지금 한 5, 6위 정도 할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3.5%인가 5% 내의 점유율인데 그거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외국인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죠. 외국인이라 생각하면 성강통이 열려요. 네. 지금 당장은 열려도 못 사는 거 알아요? 완다 지금 거래 정지 들어가 있어요. 네. 거래 정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성강통 열리면 열어줄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완다를 사야죠.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마켓쉐어 1위. 그렇죠. 한 번 하면 500개씩만 여는 그런 데를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CJ, CGV는 매력도 훅 떨어져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쵸.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럼 염두에 CJ 두세요. ENM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CJ ENM은 극장이 아니라 지금 그거니까 콘텐츠니까 네네. 종합 콘텐츠니까 물론 다른 데보다 그렇게 탄력적인 덜을 쓰고 들어가도 지금 시청률이 많이 떨어져 있고 이제 회복할 수가 있고 아까 무슨 뭐 드라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저는 하나 하는 것보단 여러 개를 복합적으로 한 거로 넷마블도 뭐 있다면서요. 네. 그런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